일단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좀 현실적인 PR 고민들 먼저 짚으면서 얘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바쁜데 PR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할까요? 아직 제품도 안 유명한데 PR 할 게 있나요? 제가 15번째입니다. 저희는 잘하는 건 맞나요?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 세민님, 이거 쇼츠로 만들어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카벤러 토크 세션 KV 토크 플러스입니다. 네, 저는 카카오벤처스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예화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엠마 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이름은 박소진이고 영어 이름은 웬디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벤처스의 패밀리사인 초지능 AI 기업 트릴리온 랩스에서 PR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약간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면 뭐 자다 일어나도 툭 치면 나오는 얘기들이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그냥 필드에서 직접 경험한 얘기들을 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 드디어 카벤에 있는 이 능력자분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오신 게 확실하고.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께서 소연님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트릴리온 랩스 이전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먼저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기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롤챔스라는 걸출한 이 스포츠의 한 획을 그은 아주부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아이러브 커피라는 게임사의 홍보를 거쳐서 휴롬이라는 소비재 회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육아와 출산을 겪고 경력 단절을 겪은 후에 소셜빈이라는 스타트업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이후에는 블랭크를 거쳐서 트릴리온 랩스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스타트업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업계 동료로 있으면서 확실히 소연님의 손을 거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이 전후를 확실히 체감하고 있어서 오늘 특히나 저희가 되게 들으면서 배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어깨가 부탁드립니다. 많이 무겁네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좀 현실적인 PR 고민들 먼저 짚으면서 얘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초기 스타트업 분들 그리고 이제 성장기로 가는 스타트업들이 PR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려주시는데 공통된 질문들, 그러니까 뭐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PR에 대한 PR하면 떠올리는 고민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충분히 바쁜데 PR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할까요? 아직 제품도 안 유명한데 PR 할 게 있나요? 그래서 PR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저도 이제 이미 뭐 조 단위가 되었거나 몇 천억 단위 매출이 되신 그런 대표님들과 PR이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한참 잘 되고 있는 회사에서조차도 저희가 사업을 잘하면 되지 기술이 훌륭하면 되지 PR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별개로 이렇게 이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앞으로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고요. 일단 PR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팀과 또 비즈니스 모델이 세팅이 됐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몰라요. 근데 존재를 모르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놀랄킬 만한 어떤 그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가 우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알게 됐으면 사실 PR이 없이도 알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회사는 아무리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PR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보도자료 내는 거 아닌가요? 채용에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보도자료를 내거나 노출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창업을 했고 누가 만들고 있고 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짜여진 하나의 판으로 돼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게 투자사 그리고 파트너사 고객 그리고 잠재적인 채용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릴리온 랩스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아직 PR을 하고 있지 않다가 소연님을 이렇게 모셔서 PR이 이제 시작한 곳 중에 하나인데 네. 소연님이 이렇게 합류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그 e스포츠를 만들었던 회사도 비교적 굉장히 초기 단계 회사긴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내러티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의 처음부터 내러티브를 내가 만들 수 있으면은 판을 처음부터 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초기이면서 그런 훌륭한 회사를 찾아 헤매다가 트랩을 알게 됐고요. 결정적으로 입사를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창업자와 팀. 저는 팀 한 명 한 명의 이력을 다 확인을 했었고 이 팀이면은 뭐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 트릴리온 랩스 입장에서 이제 PR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회사 입장과 아니면 또 소연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회사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비즈니스 임팩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LLM 모델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전에는 이제 기술이 있고 이걸 만드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였을 텐데 엔비디아에서 서버린 AI에 대해서 이제 저희 대표인 재민님이 연사로 초청이 돼서 발표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마일스톤들이 외부에는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빠르게 기술을 현실화하면서 그 단계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트릴리온 랩스가 몇 년도에 시작한 거죠? 작년에 설립됐어요. 2024년? 네. 제가 15번째 멤버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초기에 어쨌든 유의미한 성적표가 쌓여져 있고 이거를 외부에다가 브랜드화하면서 우리 메시지 좀 전략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제 빠르게 왜냐면은 15번째 멤버면 사실 이제 PR 조직이 세팅되기에는 진짜 막 이른 시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스타트업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트릴리온 랩스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임팩트를 빨리 만드는 회사일수록 그 고민이 빨리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기술 스타트업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기술이 훌륭하면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이 훌륭해. 그리고 이 테크씬에서는 또 약간 이렇지만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PR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기술의 개발 단계가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이 또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 생각을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테크씬이 조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카벤에서는 언제 패밀리사에게 PR을 세팅을 하라고 권하는지 좀 그런 건 궁금합니다. 확실히 우리 회사에 대한 유의미한 히스토리가 쌓여가고 있고 이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외부의 신뢰도를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고 요거를 내보였을 때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일종의 뭐 채용이나 아니면 투자 관련한 PR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 우리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우리 회사 히스토리를 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딱 검색해봤을 때 이것만 봐도 우리 회사가 마일스톤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쌓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도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온라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외부에 나갔을 때 온도차가 적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다 대표님들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권유를 막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패밀리사 분들이 이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요즘에 소식이 있는지를 그래도 계속 파악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저희가 250곳이 넘는 패밀리사가 있기 때문에 네. 월간컴이라는 좀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패밀리사의 어떤 소식 같은 것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때 이 소식은 외부에 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연님이 보시기에 우리 PR을 시작해야 되는 베스트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기술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본격적인 투자를 좀 대규모나 혹은 유치를 해야 되는, 보통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 중요한 비즈니스 마일스톤을 달성을 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켓에 진입을 앞두고 있거나 마켓에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올라왔거나, 그리고 이게 맞물려서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아마도 PR을 하기에는 최적이고, AI로 예를 들면은 나라가 다 AI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시기가 되면서 산업의 중요성이 커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적기인 거죠. 네, 계속해서 메시지가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타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모멘텀이 네,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마일스톤도 달성을 한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게 꼭 밸류업 지점이 아니어도 되게 초기일 때도 가능하다. PR에 대해서 흔한 오해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PR은 그냥 보도자료 뿌리기가 아닌가, 아니면 PR 하면은 바로 매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 할 말이 많은데요. 이게 초기에서만 하는 오해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제 PR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그런데, 일단 초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스타트업은 반드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회사를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고객들이나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영역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은 없는 영역이지만 여기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잘 모르는 영역과 카테고리에 대한 인지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PR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광고성 기사나 보도자료를 내는 게 PR의 역할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특히 초기에서는 한마디로 판을 설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 미디어와 마켓이 모르고 있는 이 영역에 침투를 할 것이고, 이런 영역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풀어갈 것이다라는 솔루션과 이 전반적인 판을 짜고 이 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이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자의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시장이 혹은 미디어가 짜준 데 위에 우리가 장기말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판을 짜는 설계자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설계자 역할을 하고 싶다면 PR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PR이 돈을 마케팅만큼 얼마를 넣었을 때 한마디로 그걸 로아스라고 하잖아요.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그런 직무는 아니고, 또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활동들은 마케팅에서 하기 어려운 그 부분들을 분명히 담당을 하고, 그게 고객이라든가 투자자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당장의 그 단기적인 매출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매출을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을 크게 짜고 그 큰 판 위에서 사실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게 단기적인 매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크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럼 초기 스타트업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장이라는 판을 짜고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되고
그 지점에서 선도자 역할에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채용이나 투자나 그 선도자 입장에서 만약 B2B라면은 조금 더 제일 신뢰도 높은 사업 협업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전략을 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다 이제는 이해했어요. 막 대표님들이나 팀원들도 보도자료 뿌리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판을 설계하는 작업이고 막 그 뭐 기사는 이런 목적에서 나간 거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왜 보도자료 한 200곳에 뿌렸는데 뿌리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한두 개밖에 왜 안 나와요? 라고 그러니까 뿌리면 다 나간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우리 회사의 비전을 대중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언론사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쏘면은 우리 말이 꽂히는 줄 아는 그런 오해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뷰티에 뭐 홍보를 하시는 분들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은 뷰티를 꼭 하셨던 분들을 선호를 하거나 찾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엠마하고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카메라를 잘 파는 사람은 옷도 잘 팔아요. 자동차를 잘 파는 사람은 식탁도 잘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파느냐의 그런 속성과 그 역량을 가져 있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과 이 산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백그라운드 그 뒤 이면에 있는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업에 대한 인프라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도와 더불어 활용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똑같이 이 얘기를 미디어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PR을 잘하거나 혹은 이걸 좀 확장을 해서 대관으로 넓혀봤을 때도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유효하게 타겟팅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산까지도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뒷면에 있는 이 인프라 자산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을 빌드업을 해서 그 관계를 만들고 쌓아가고 이어오면서 돈독하게 다져오는 건데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인프라라든가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하지 못하거나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그 인프라 자산을 잘 활용을 하는 게 기업의 대표님들이신데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쏙 빼놓는다면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게 노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미디어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산업 업계 관계자나 파트너들과 굉장히 많은 돈독한 인프라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뒷단에서 쌓는 과정이 그리고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오래 걸리지만은 굉장히 큰 자산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도자료나 기사가 나가는 거는 결과물의 일종이고 네. 그 뒷단에 보이지 그 인프라와, 않는 메시지를 만들고 이 메시지가 유효하게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에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내보낸다고 해서 항상 뭐 30개가 나오는 거는 아닐지언정 이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결국 세상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뒷단에 있는 노력이 결코 보이지는 않고 또 역할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 스타트업인데 또 기술 스타트업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PR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문이나 미디어의 보도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에 노출이 되고 이게 제3자의 결국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 자체가 되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 그래서 또 기술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을 만들거나 다루시는 분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다가 시장과 미디어에서 되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중이나 그리고 또 미디어 또 혹은 고객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게 기술 스타트업에서는 뭐 초기뿐만이 아니라 중기든 후기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채용을 할 때 후보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다
네, 기사가 나오면은 그래도 이 회사는 유령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회사고 또 실체가 있는 회사구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 정도면은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내러티브를 쌓아간다는 측면에서 어떤 큰 임팩트를 냈을 때 이 회사가 어떤 트랙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언론 보도나 PR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쌓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맞아요. 그럼 또 이제 직접 완전 초창기에 트릴리온랩스에서 PR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고 뭐를 할 거고 이런 설득의 과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셔서 가장 제일 먼저 뭘 하셨고 그리고 본격적인 PR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제일 크게 느끼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은 이제 전략을 짜는 일이거든요. 전략을 짤 때 저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의 사업 모델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창업자는 누구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팀이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떤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우리가 진입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요 총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즉 전략을 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왜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키워드를 전부 다 넣고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부 다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다시 목적별로 나눠요. 목적별로 나눈다는 거는 이게 채용을 위한 PR인지 투자를 위한 PR인지 아니면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건지 기업 자체를 알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메시지를 뽑아내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도자료에 녹일 수도 있고 혹은 기획자료라든가 여러 가지에 녹이는 컨텐츠에 녹이게 되는 이 작업들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가장 내부에서 했던 변화는 일단 그 전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던 회사가 이제 외부에 언급이 되는데 저희가 낸 기사도 물론 있지만 다른 기사에 이제 저희가 엮여서 나오게 된다거나 그리고 검색량이 있거든요. 검색량 지표나 혹은 그 홈페이지 유입량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실제로 변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버즈도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부에 인입되는 메일로 파트너 뭐 협업 문의라든가 혹은 이 모델을 쓰고 싶은데 뭐 라이센스는 어떻게 됐느냐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연사 요청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또 이제 그 주변의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멋있다라든가 이 회사 대단한 회사였다구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구나. 왜냐면은 사실 저희는 설명이 필요한 회사잖아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아까 근데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막 PR이 단순히 좀 기사 한두 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쵸. 대세감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인데 뭐 어떤 뉴스거리를 발굴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지 우리만의 스토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한데 기사를 기업 관점에서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만든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임팩트가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히 기획 자료를 만들 때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관점을 꼭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광고라 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런 걸 달성했어요. 라는 게 사실상 광고죠. 근데 콘텐츠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죠. 새롭거나 유익하거나 재밌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도자료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성과나 임팩트를 수치나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건데 기획자료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대부분 기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역삼각형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큰 단위의 산업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산업과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 엮고 그래서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거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흐름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들을 연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새로우면서도 인사이트가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 자료를 만들 때는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셔야 되고요. 제 기획 자료는 저희 회사 얘기로 시작하지 않고요. 보통 산업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글로벌 흐름. 그러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이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글로벌은 이런 흐름이 있고 국내 산업에서는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던 거는 바로 산업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역삼각형인 구조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의 사례가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사화가 유용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쉽지 않은 어떤 뭐 매체의 지면이라든가 메인으로 보도가 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네, 해서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시장의 관점, 미디어의 관점, 그리고 시청자나 혹은 구독자의 관점에서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인사이트와 흐름을 꼭 담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야깃거리를 잘 발굴하고 이거를 또 잘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느냐가 결국 네,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이제 딱 처음 초기 스타트업의 PR 담당자로 만약에 딱 들어가게 되면 네. 어떤 활동이나 좀 이런 거를 처음 딱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내부 구성원들이랑 친해지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좀 당황했던 거는 이제 트릴리온 랩스 입사했을 때 가장 적응이 힘든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들어가면은 이제 주요 부서의 팀장들과 다 같이 다 원온원으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접점이 가장 없는 20대 후반 뭐 많아봤자 30대 초반의 남성분들, 미혼 남성분들인데 네? 그렇게 과장 지나친 과장하면은 네 역효과가 납니다. PR에서도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접점이 너무 없는 그리고 되게 분야가 너무 다르면서 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 사실 친해지기가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외부에서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 직무기는 한데 내부 구성원들에서도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각각 사업단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가까워지면서 이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미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도 우리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혹은 이런 게 고민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정보가 모이도록 이거를 세팅하는 게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꽤 공을 들여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공감하는 게 우리 소식을 얘기하는데 밖에서 도깨비방망이로 뚝딱해서 이걸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성원이고 그쵸. 이 사람들의 정보가 모였을 때 더 촘촘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은 PR 유형 중에 하나가 우리랑 외부에 얘기하는 메시지의 톤이 다를 경우, 온도차가 생길 경우, 그러면은 구성원들은 우리 회사의 비전을 우리 내부 구성원이 모르고 이런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외부의 기사가 아무리 진짜 뭐 대문짝만하게 나가도 이게 과연 성공한 컴일까? PR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그 내부 구성원부터 딱 그 컴하고 정보를 모으는 거에 엄청 공감합니다.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해져라. 구성원과 그리고 업계와. 그렇습니다. 구성원과 그리고 업계와.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카벤에서는 이제 투자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났을 때 보도 자료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투자 유치 보도 자료는 꼭 내는 편이신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거는 패밀리의 소식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해 드리지만 사실은 되게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많이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투자자로서 너무 자랑하고 싶고, 왜냐면
저희는 초기에 투자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산업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어가고 있다고를 되게 자랑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제일 뭐 필요하실 때 말씀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지금 당장 내십시오. 대표님들 투자 유치 보도자료는 내야 됩니다. 꼭 내셔야 합니다. 네, 아무튼 꼭 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받은 회사의 스타트업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투자사가 봤을 때 이 스타트업은 진짜 좀 PR 잘하는 것 같아 이런 회사가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해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고민하게 내비도 트릴리온 랩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근데 이제 저희는 네. 이제 매일매일 뉴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그 검색어에 자주 뜨는 패밀리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패밀리사들을 보면은 열심히 이렇게 내보내고 계시는구나. 이제 좀 단편적으로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거를 꾸준히 잘 이어나가는 것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이게 한 번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일관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곳들이 좀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안 내보내는 곳들이 PR을 잘 못하는 곳인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워낙 다양한 종류의 스타트업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종류의 스타트업은 지금 PR하는 게 사실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안 한다고 해서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게 잘 이렇게 노출이 되었을 때 잘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는 합니다. 네, 카베네 패밀리사들은 다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는 잘하는 건 맞나요? 틀에 저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답정 트. 재민님 잘하는 거. 이거 쇼츠로 만들어서 특별히 핸드폰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개인용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막 엄청 얘기하다 보니까 1부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네. 알찬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소연님 어떠셨어요? 1부?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누구보다 되게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너무 즐거웠고 그 다음에 역시 카베네 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최고다. 최고시다. 약간 저는 이 씬에 들어온 지 그렇게 두 분에 비하면은 별로 되지 않아가지고 영업 비밀이랑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언들 들으면서 진짜 영업 많이 비밀 배웠고 맞나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PR을 고민하시는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무조건 자신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2부에서 더 실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위기 대응이나 팀 빌딩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테니까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